안녕하세요. 시황 분석해드리는 최리나입니다. 오늘 시장은 지루한의 끝입니다. 현재 조금은 상승세가 나오고 있긴 한데 여전히 1980선대에서 크게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차라리 1930선이면 그래 조금 있으면 갈 거야 기대감이라도 가질 수 있지만 1980에서는 2000까지 고작해봤자 20포인트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기선 참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전일 거래대금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옵션 만기 이후에 계속해서 나흘 연속 횡보하고 있는 코스피거든요. 나흘 연속 상승이라고 하기에도 너무너무 미미한 지수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거래대금을 살펴보기 이전에 현재 코스피는요. 1987.90 그래도 조금 전부터 11시 한 반 정도 전후에서 상승폭이 약간 더 나오고 있네요. 자, 전일 거래대금이 거의 3년 내 최저였다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거래대금 양입니다. 이건 오늘 집계고요. 이것이 어제 거래대금 총 집계인데 2조 8,700억밖에 안 됐습니다. 자, 2월 들어서 단 한 번 2조대 거래대금 3조가 안 되는 거래대금이 찍힌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자로 시작하는 이날. 하지만 이날보다 이날 어제가 더 적었죠. 바로 이날은 2월 12일 날 사상 최저의 거래대금이다 했었는데 전일 거래대금이 3년 내 최저, 또 어떤 집계 보니까 6년 7개월 내 최저 그 정도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 반면에 이것을 보십시오. 코스닥이 오늘 랠리를 보여줍니다. 522.10 에이 3.58포인트밖에 안 오르네 라고 하실 수가 있지만 앞서서 나흘 연속 올랐고 오늘까지 닷새째 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22.10은 상당히 의미 있는 포인트인데요. 특별히 코스닥에서 520선은 코스피 거의 2000과도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라인을 넘어준다면 이라는 기대감이 없지 않습니다. 자, 520선 이 라인이 지금 한 석 달 만에 돌파가 되고 있거든요. 석 달 전은 2포인트였죠. 이때도 그래봤자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530선 라인인데 한번 넘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현재 오늘 코스닥의 수급이 어땠길래 이렇게 좋은 모습일까요? 자, 코스닥의 수급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합니다. 자, 코스닥은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현재 522.15 정도인데요. 개인이 장 초반에 사는 듯 했었지만 개인이 오히려 역시 빠져나가고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부분은요. 외국인들이 오늘 10일 만에 파는 것 같았지만 이것이 오늘 집계인데 오늘 결국 소폭이지만 계속해서 매수세를 유지시켜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더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관인데요. 자, 기관은 코스닥을 2월 15일부터 오늘 제외하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각각 코스닥 지수대일 때 매수 콜을 보여줬을까요? 외국인은 사실상 차트를 보시면요. 500선이 깨졌을 때 전후라고 보여집니다. 2월 들어서 코스닥에서 코스피 1900에 해당하는 500선이 한번 깨진 적이 있습니다. 이날이 바로 2월 5일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상승폭을 다 외국인이 만들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그럼 더 중요한 건 기관입니다. 기관은 언제부터 들어왔는가? 자, 어제 여기에서부터죠. 오늘을 제외하고 꺼져버렸네요. 자, 오늘을 제외하고요. 여기에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510선부터 사기 시작한 기관이 느지막이 어떤 종목을 샀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스피가 못 가니까 코스닥에서 답을 찾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을 기관이 샀는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기관, 코스닥, 날짜 한번 지정해보죠. 28일이 어제였으니까요. 오늘까지 사지만 오늘 집계는 아직 없습니다. 자, 하이비전 시스템을 샀고요. 서울반도체를 샀고요. 파라다이스를 샀고 한국스펙 1호는 제외합니다. 네페스와 신흥기계. 자, 요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이 종목들은 의외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부터 간단하게 한번 차트를 볼까요? 빠르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2일 동안 기관이 빠르게 담은 종목들의 특징입니다. 자, 하이비전 시스템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죠. 이것이 기관이 샀던 첫 번째 많이 담았던 종목이고요. 두 번째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반도체는 오늘 6%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오늘도 기관이 강하게 사기 때문에 오른다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파라다이스인데 파라다이스는 아직 이렇게 치고 나오는 흐름은 없죠. 제 말은 이런 종목들을 잘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파라다이스는 사실상 외국인들의 바구니에도 지금 담겨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네페
네패스란 종목도 아까 보여줬습니다. 자, 네패스도 나름대로 지금 이 라인은 이미 뚫고 약간 나름대로 신고가를 준비하는 이 라인만 넘어가면 나름대로 이제 의미 있는 가격대가 나오게 됩니다. 네패스도 충분히 접근에 봄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신흥기계라는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흥기계, 네,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네패스보다는 조금 더 빠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상 오늘 이미 시작한 서울반도체를 제외하고 파라다이스도 조금 많이 갔다, 아니 하이비전 시스템도 많이 갔다면 파라다이스, 네패스 그리고 신흥기계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관심 가져봄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피의 변수는 여전히 환율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놓고 보면 춘절이 끝난 다음에 중국에서 뭔가 훈풍이 불어올 거야 라면서 코스피가 쉬면서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전일 중국이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그렇죠. 춘제 끝나고 상해종합지수가 짠 개장을 했는데 어제도 약보합, 현재도 그렇게 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중국 모멘텀보다 더 세게 작용하는 게 역시 환율인데요. 환율에 관련된 이번 주 일정만을 간단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원달러 환율이 1,081원, 어제 닷새 만에 상승하면서 1,080원 위쪽으로 올라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반락하면서 어제 상승의 되돌림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하게 지켜보셔야 될 그런 일정들 첫 번째는요. 22일 날 있을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입니다. 미국은 국채를 팔아야 되는데 사줄 국가는 최근에 중국은 아니죠. 일본한테 국채를 팔아야 됩니다. 그럼 일본한테는 뭔가 얘기를 들어줘야 될 텐데 일본은 엔저를 원하고 있죠. 우리 경기 부양 때문에 엔저를 계속할 거다. 우리 좀 지속하게 해달라. 미국도 그래 그럼 우리 국채 사줄래? 이렇게 해서 미월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22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고요. BOJ 새 총재의 인선도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외인과한이요. 이 미일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미국에 있는 워싱턴에서 열리게 되는데 아베 총리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 전에 BOJ 새 총재를 정해놓고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벌써 화요일이고요. 목요일날 비행기를 타신다고 하는데요.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출발 전에는 새 명단이 뉴스를 통해서 확인이 될 가능성 높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환율에서 뭘 봐야 되느냐? 의외로 지금 BOJ 새로운 그런 총재가 나타나게 되더라도 엔달러는 조금 반락할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로선 다행이죠. 이 94.4엔달러를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 오히려 약간 더 주춤할 거라는 우리한테 우호적인 전망이 새 총재 부임이 선정된 이후라도 가능하겠다는 전망이고요. 무엇보다 전일 좀 많은 우려를 샀었던 원엔 환율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빠질수록 불리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소폭 좀 나은 모습입니다만 1,150원을 넘어서서 더 많이 깨어지면 조금은 안 되겠습니다. 이 원엔 환율의 1,150원 라인 잘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쉽게 저희가 매일 체크해드리는 원달러 기준으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080원대입니다. 이 박스권의 하단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61선 라인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를 깨게 되면 우리 당국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TNU에서 환율 전쟁을 용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 당국도 새 정부 출범하면 곧바로 굳이 금통위 일정이 없더라도 뭔가 한 시장에 대한 코멘트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네요. 코스피는 여전히 환율 변수 속에 있습니다. 기대했던 중국 훈풍도 없고요.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중소형주 보라고들 하는데 제가 오늘 제시해드렸던 종목 아닌 종목은 바로 최근에 급하게 들어오는 코스닥 기관 순매수 종목 가운데 아직은 좀 덜 갔다 싶은 신고가가 나기 전 종목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는 적당하지 않을까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시황분석의 최애리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뉴스인마켓의 황동석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식품 가격 인상이 도미노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밀가루와 장류, 주류 등 주요 가격이 오른 가운데 아직 가격을 올리지 않은 업체들까지 가격 인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삼양사는 20일부터 밀가루 가격을 평균 8에서 9% 인상합니다. 지난달 CJ제일제당이 8.8%, 동아원이 8.7%, 대한제분이 8.6% 인상한 데 이어 삼양사마저 가격을 올리면서 주요 밀가루 업체의 가격 인상이 완료됐습니다. 또한 김치 가격 인상은 이미 현실화됐습니다. 업계 1위 종갓집은 지난 14일 대형마트에서 포기김치 등 김치 50여 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7.6% 인상했습니다. 풀머는 유통업체 가격 인상폭을 최종 조율 중이며 동원은 10% 안팎의 인상안을 두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체들이 주요 제품 가격 인상을 마무리한 가운데 아직 올리지 못한 제품을 중심으로 막바지 가격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카드 규제 강화 등으로 1인당 신용카드 발급량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지난해 3분기까지 발급한 신용카드는 1억 1,712만 장으로 경제활동 인구 2,576만 명의 4.5배였습니다. 1인당 신용카드 수는 카드 대란 여파 등으로 2007년 3.7장까지 줄어든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2008년 4장, 2009년 4.4장, 2010년 4.7장, 2011년 4.9장으로 늘다가 지난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신용카드 발급량이 급감한 것은 경기 불황에 저신용자의 파산이 늘어나고 금융당국이 휴먼카드를 대거 줄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지갑 속에 들어있는 카드 수는 줄었지만 일상생활에서 돈을 낼 때 카드로 결제하는 비중은 처음으로 65%대를 넘어섰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췄습니다. IMF는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G20 회원국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MF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2013년 3.2%, 2014년 3.9%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전망치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망치 3.6%보다 0.4%포인트 낮아진 것입니다. 이에 앞서 국내외 다른 기관들도 한국의 성장 전망치를 줄줄이 내린 바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로 기존보다 0.4%포인트 낮췄고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전망치 평균은 지난해 초 4.3%에서 현재 2.9%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작년도 조선 수주 잔량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 연속 감소세입니다. 한국조선협회,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작년도 국내 대형 조선사 9곳의 수주 잔량은 2,800만 CGT로 2002년 2,700만 CGT 이후 10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수주 잔량은 2002년 3,000만 CGT를 밑돌다가 꾸준히 증가해 2007년 6,400만 CGT까지 커졌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며 2008년 5,400만 CGT, 2011년 3,300만 CGT로 줄어든 데 이어 작년 3,000만 CGT 아래로 떨어지며 5년째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형 조선주가 올해 조선업 시장이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일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업계 1위 삼성화재가 오는 4월부터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자동차 보험 시장에서 설계사를 거치는 오프라인 방식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업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은 보험 설계사 수수료 등이 들지 않아 기존 자동차 보험보다 보험료가 10%가량 싸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한국전력이 중소기업의 납품 문턱을 크게 낮추는 등 중기 상생 지원책을 대거 마련했습니다. 한전은 지난 18일 동반성장 정책 설명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납품 진입 장벽 완화와 해외 판로 개척 등 중소기업에 대한 15가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조한익 사장은 앞으로 한전은 동반불패의 신화를 만들기 위해 상생의 가치를 기반으로 동반성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북미 시장에서 팔린 스마트폰 석 대 중 한 대는 한국산 제품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스틱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북미 시장 점유율이 26.6%로 LG전자의 점유율은 7.1%였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의 점유율을 합치면 33.7%로 국내 스마트폰 브랜드가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매출 1조 원을 넘는 식품 기업이 모두 15개로 늘어났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요 기업이 결산을 마무리한 가운데 불황에도 매출 1조 원을 넘긴 식품 기업이 2011년 12개에서 지난해 15개로 25% 증가했습니다. CJ제일제당이 부동의 매출 1위를 지켰고 롯데주류와 합병한 롯데칠성음료가 농심을 제치고 새롭게 2위에 올랐습니다. 새롭게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하이트진로와 롯데삼강, 메일유업 등 3개 업체입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낮춰지고 또 줄줄이 식품 가격 인상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 대한 경제 정책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2월 19일 뉴스인마켓의 황동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